저도 사회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할 때, 제가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독일을 가서 실제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전환형을 추천해서 전환형을. 실제로 이제 저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독일 세 나라를 출장 가서 이걸 보면서 공공부문하고 공무원 쪽에서 실제로 굉장히 탄력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시간 선택제를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전환형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가령 영국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약 반 이상이 공공부문에 반 이상이 시간제예요, 시간제.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자기들 선택에 의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거꾸로 시간제를 하다가 전일제로 전환할 때 자기 맘대로 못해요. 일자리가 벼야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때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원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게 전일제가 있어서 전일 자리가 벼야지 갈 수 있어서 함부로 뭐 그냥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비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그 교사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요. 근데 간호사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교사와 간호사는 막교대하는 거 많거든요. 두 명이 같이 한 개 클래스를. 심지어 뭐 네덜란드 교장도 파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하는데 반대 시간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해서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조금 이거 설계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설계할 때 좀 전문가들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듣고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를 잘못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져서 사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걸 선택한 사람은 고통받는 이런 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번 어쨌거나 그 공무원들이 와서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자 와서 잘 들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발제자가 혹시 말씀하실 때 각자의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김항우 시선제 노조 총장님이 계시네. 사무총장인 것 같은데 현장 질의를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발제자 최진호 예. 뭐 특별히 제한테 뭐 질문 주신 건 없어서 그 특별히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장우현 팀장님이 상당히 쉬운 자리는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100% 개인 희망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100% 원하는데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혀 있으니까 좀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정부에서도 실태조사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정부 안에서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 결과들을 지금 노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실태조사하고 또 같이 좀 공론회장에서 좀 올려가지고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될 시기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추후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좀 테이블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것도 이제 시선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열린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정부도 좀 나서서 이 논의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울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을 텐데, 잘 참아주시고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때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상당 부분이 야질 놓거나 하는데 굉장히 점잖게 박수도 쳐주시고, 실제로 그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도 방안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게 좋겠어요. 완전히 대립적으로 해가지고 뭐 싸우고 그러면 그러나겠지만, 여기처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서 굉장히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열심히 경청하시고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3시 47분, 8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장 쪽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토론자도 계시지만 말씀하실 분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항우 총장님이 좀 진행을 좀 하셔서 현장 질의를 좀 듣고, 그리고 혹시 뭐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정부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노동자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항우 총장님. 예. 오늘 발제자 교수님과 오늘 토론자 분들의 많은
참 좋으신 의견도 주시고 여러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앞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그 일선에서 진짜 실제 근무를 하면서 갖고 계시는 그런 나름의 고충과 하소연, 그리고 또 그런 단순히 고충을 넘어서서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사실 당사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그 현장에 좀 목소리를 가감없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 제도가 한 10년 차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생애 주기에 비추어서 지금 육아나 학업, 건강 등이 10년이면 어떤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많은 그런 기간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정부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어떠한 단순히 어떤 이 제도에 있어서 혜택만 줘라,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공직 사회에서 우리 유연근무제나 이런 분들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일환과 같이 이게 한꺼번에 좀 제도의 틀을 좀 같이 바꿔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단순히 단편적으로 폐지해 주세요, 전환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좀 이게 행안부나 인사저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좀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도 실제 우리 당사자분들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진짜 고충이 뭔지, 그리고 또한 같은 동료, 그다음에 관리자분들,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우리 기관, 그다음에 당사자, 물론 또 정부나 이렇게 한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진짜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좀 당사자분들께서 좀 질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손 드시면 예. 그래서 오늘 그 토론 어느 정도 이제 내용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다 파악됐기 때문에요. 좀 간결하게 저희가 좀 개선에 앞으로 나가야 된 그런 요지로 좀 간결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금융위원회 시간 강요제로 복무하고 있는 류주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이제 제도가 변경을 이제 1차적으로 해주셨었는데 3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그 5시간이라는 간극은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건지 5시간에 대한 그 텀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입자의 전환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선제 개인이 1시간씩 초과 근무에 대한 이제 부담을 차감되는 시간들을 감수한다기보다 이제 40시간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더 일하고 싶다고 하고 더 일할 거리가 있는데 왜 확대를 안 해주는 것인지, 그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있는데 시간을 더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성과평가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면 본인이 능력이 되고 해야 할 업무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가장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시간이 20시간으로 저희 기관처럼 강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겸직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승인에 대해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생계의 유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휴직을 하든지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생계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 확대가 여러 차례 거절이 됐어요. 여러 차례 거절됐고 최근에도 9월 달에도 거절이 됐고 차라리 겸직을 구하라 라고 해서 겸직을 구했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됐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장관 승인이 지금 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사기업 쪽에서 그 시간을 기다려 줄까요? 장관 승인이 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으로 하면 되지 않냐?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에 뭐 2달씩 채용 장관 허가가 2달씩 걸리는데 2달씩 기다려줄 기업이 있으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혁처에서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예. 바로 답변. 예. 네. 앞으로 1대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말씀 주신 건 작년에 그 말씀 주신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그 5시간에 대해서 그게 꼭 그런 그 간극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뭐 그게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약간 맥락적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무원도 다양한 그 직종이 있고 그 형태가 있고 그리고 뭐 채용 방식도 각자 다 다르고요.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간에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채용 방식이나 근무하는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른 상황에서 또 이제 저희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거 공감하시겠지만 또 다 주변하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비교하게 되고 뭔가 그런 뭐 채용 경로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지게 되고 그런 걸 사실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또 그 외국하고 왜 다르냐라고 하면 뭐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외국은 그냥 공무원들도 그 특정 직무, 직위,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이 늘어나면 그냥 더 일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이제 뭐 계급제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순환보직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적인 부분이다. 그 뭐 꼭 필요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뭐 시간 확대 이제 겸직 승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매년 그런 부분들 좀 기관에다가 좀 강조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좀 절차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뭐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해당 기관에 또 어떤 인사 운영상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향후에 또 안내할 때 각 기관에다가 좀 더 그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예, 다른 분도 질문,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저는 국가직인데, 예, 어느 기관인지는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아직 저희 기관은, 시간 확대를 희망하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지금 35시간을 하고 있지만, 조직에서 1인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직에서도 인식을 할 때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1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정작 이제 급여를 받거나 이제 이런 뭐 승진에 있어서나 이런 쪽으로만 가면 저는 갑자기 35시간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기 저하나 사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다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뭐 저희가 어떤 큰 성과를 내서 뭐 특별 승진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시간 선택제를 위한 그런 정원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기관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뭐 지금 35시간까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와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게 되지 못해서 되게 고통에 아주 저임금으로 힘들게 지금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만약에 35시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비례한 업무를 주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딱 그 1인분의 업무를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전일제랑 평상시에는 똑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하지만 정작 급여를 받고 승진을 할 때는 너는 그때서야 저희는 느낍니다. 어쩔 수 없구나. 자괴감. 난 다르구나. 근데 그렇게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이제 조합원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 좀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지금 시간 확대가 이제 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 이제 총장제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가 그러니까 좀 더 뭐 요청을 하면 지금 시간 확대를 주 35시간까지도 행해지고 있는데 국가직계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이제 정원제로 이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기관에 정원이 없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부분보다도 이제 더 이게 안 좋은 현실은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기관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막 그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진짜 단순히 악의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래요. 법 아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남고 옆에 동료 부서장님 그 부서장까지 우리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 직원에 대해서 좀 확대를 좀 해주시라. 정원도 좀 이렇게 남는 여유가 있으니. 근데 그냥 안 해주겠대요. 그 이유는 그냥 뭐 임원권자의 권한인데 왜 저희는 법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자분들이 마냥 이걸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또 같은 그 부서에서 좀 업무를 더 하고 싶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요구들이 지금 철저하게 좀 묵살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확대도 그렇고 또 사실 이제 전보나 이런 부분도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도 요청을 해도 단순히 시간 선택제니까 해서 안 보이는 선에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서 간에 이동을 하려고 해도 막상 저희들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그 부서장이나 그쪽 사람들이 시간 선택제라고? 그러면 거의 다 이게 정보가 오케이 됐다가도 진짜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렇게 체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차별을 많이 느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업무 분장도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기관에서 저한테 강요했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제 제가 우리 부서에서 동료들하고 근무를 하는데, 똑같이 하루에 제가 10건을 같이 처리를 해요. 또 계량 수차해서 업무를 하는데, 저는 35시간이니까, 저는 8건만 처리할게요. 이게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제가 시간 선택제의 이미지만 나쁘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시간 확대하고 부서에서 한 일원으로 오히려 제가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예. 막 그런 그 시선과 그 우려들을 이야기하길래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제가 주 35시간 하는데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그럼 누가 더 효율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진짜 불편한 진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 주 35로 다 줄여도 이런 얘기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자. 또 다른 질문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경기도 고양시의 이영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이제 시청으로 발령받아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때 제가 근무할 때 그 팀장님에다가 팀원이 저까지 해서 2명이었는데 제가 유사한 업무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 밑에 있는 직원은 이제 거의 업무를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상 그 팀의 업무를 제가 거의 떠맡다시피 해서 부서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과 근무를 한 40시간 이상 한 사람이 저였고, 퇴근할 때 이제 제가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제가 11시에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불 끄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시간 선택제가 부서에 저밖에 없었는데, 전일제들은 다 퇴근하고 시간 선택제가 더 빨리 퇴근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근무한다는 게 너무 조금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허탈했던 거는 성과상여금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서 평가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 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상여금 보통은 할 때 시간 선택제가 부서에 몇 분 없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보통은 그 부서장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서당 다 통합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아니라 다른 또 성과가 높은 부서들이 더 받았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부서 내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에 맞게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조금 허탈해서 그거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요? 아니면 질문을 또 한 번 더 받아볼까요? 혹시 답변 주실? 모아서 하시죠 좀. 예, 또 질문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16년 7월에 임명돼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직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특히나 정부 측 인사,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팀장님께서 아주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은 행정안전부 팀장님께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2년 말 인사혁신처 통계해 보면 2,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조는 한 1,1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상 듣기로는 인사혁신처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뭔가 실태 조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파악이라는 거를 한 2년 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아까도 말씀해 주신 일반직 전환 이런 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태 조사를 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사혁신처 팀장님께서도 전환 얘기는 해주셨고 그 행정업무원들 팀장님께서도 아마 같이 이렇게 좀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이 아마 위치 팀장님 입장이시다 보니까 아마 답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시험을 통한 전환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 그냥 어떻게 정부 측하고 노조하고 합의해서 하는 그냥 전환인지 좀 그것도 혹시 의견을 혹시 가능하시면은 좀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질문하신 오늘 김성희 교수님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더 이상 뽑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공유하면 현직에 있는 약 3,000여 명의 시간 선택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래서 실태조사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질문 마이크. 예. 네, 한국농촌 공무원본부 이성철입니다. 작년 토론회에도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고 재작년 토론회에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입장은 전혀 변동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해서 아까 백유식 원장님께서 설명드렸잖아요.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할 때 그런 좋은 방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제도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안 좋은 방식으로 일자리 쪼개기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행안부하고 인사처에서 사실 현장에 있는 인사 담당 공무원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인사 담당 공무원들도 절대 전환형이든 40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제도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시선제 공무원들, 인사 담당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두 분만 두 기관에서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관에다가 인사권을 인사 자율권을 좀 주세요. 그냥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인사권을 자율권만 주면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되는데 자꾸 막아놓고 현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도 40시간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그때 공문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만 반대하시는데, 이거는 좀 인사의 자율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좀 이 문제를 인사처하고 행안부에서는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이성철 그 공무원본부 실장님이십니다. 예. 저 행안부와 그 인사혁신 혹시 답변 지금 앞에 질문 2개 정도 받으셨는데요. 답변이 좀 지금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 아까 고양시 이제 선생님 질문 주신 거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수 직급들 있잖아요. 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말고도 뭐 전문 경력관이나 아니면 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관리 운영 직군이 있고 이런 직종들이 있어요.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서 단위에서가 아니라 기관에서 모아가지고 같이 평정을 하고 있어요. 같이 기관에서 전부를 모아서 평정하다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성과를 높게 줘야 될 이슈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재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지난번 코로나 이런데 근무하는 분야들이 조금 더 성과를 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40시간씩 한 달에 40시간씩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3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원래는 35시간 주 35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75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했겠죠. 1시간 빼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타깝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상여금 담당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면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전달하고 이제 그분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과 상여금을 다 배려받지는 못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자치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태 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원실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은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만 실태 조사가 그 자치단체 인사부서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사자 법에 나와 있는 당사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인사혁신처는 그 질문입니다. 예. 예. 짧게 예. 들어주셔야 이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인사 담당자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근무하는지 잘 모르고 당장 발령만 낼 뿐이지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직원들을 상대로 예. 예. 들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는 솔직히 저희 제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지방자치단마다 기관마다 굉장히 소수를 근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실태 조사는 법에 나와 있는데 진짜로 그 앞에 제가 아까 뭐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제가 앞에 계시는데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어서 또 질문. 근데 참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잠시 우리 그 자장이신 좀 4시에 좀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발제자, 교수님께서 좀 자리를 좀, 양해 좀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셨으면 이제 좀 이따 일어나요. 그럼, 현장 질의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전남 목포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이전에 왔을 때는 목포시 위원장으로 왔고요. 오늘은 공무원연맹 조직강화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인사혁신처 팀장님하고 행안부 팀장이 모셨는데 이 시간선택제 토론에 오셔가지고 과연 기관에 가서
어떤 분들하고 토론 내지는 공유하고 보고까지 하시는지 일차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많은 의견을 듣고 가셔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분들까지 토론하고 보고해서 내용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선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도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 했냐면, 인사부서에서는 무슨 부서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정원이라면 시선제 직원을 한 사람을 보내면 그 한 사람이 15명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인사부서에는 한 사람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려면 두 사람을 보내야,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을 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과의 정원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그 부서의 직원들하고 시선제 공무원들하고의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이 안 옴으로써 직원들이 반복의 업무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오전을 하든지 오후를 하든지 하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오늘 토론회처럼 전환을 하든지, 전환직 공무원처럼 시간을 두든지, 오늘 요구하는 것처럼 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을 늘려주든지,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토론을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고 나오지만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또, 질문 좀, 근데 저 뒤에, 저 여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강윤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기관의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기관분들은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큰 차별은 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얼마 전 저희 기관에 시선제 6급 두 분이 관두시는 그 자리를 전일제 분께서 통합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로 이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선택제 자리 두 개가 없어졌고요. 그에 반면에 저희 이번 또 동료가 복직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시간선택제 7급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복직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럼 전일제 자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본부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보가 시작이 되게 됐고, 그 전보로 인해서 다른 시간 선택자가 다 이제 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례를 만들 수 없다. 해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전일제 자리는 승진도 어렵고, 그 시간 선택제 6급 자리에서는 전일제가 이제 통합해서 그 자리를 가져갔고, 저희는 정말 복직해야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통합된 인원 자리는 다음 8급 승진자 전일제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휴직을 계속 연장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정한 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초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기관에서도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초과하는 것도 동료들을 위해서 전 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에서 저희가 누려야 될 자리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실제적으로 알고, 아까 앞에서 인사혁처 분들하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은 저는 감내할 수 있는데,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 자리마저도 전일제가 가져간다는 그런 건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용기 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정책이 조금 더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도 저희 운영지원과 쪽에서는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들도 운영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니까 저희 보고 직접 알아보고 저희 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희는 누구에게 이 불만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용기 내어 이야기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에 좀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에 근무하는 박유승입니다. 저는 시간 선택제로 2016년부터 해서 만 7년 이상을 했습니다. 만 7년 이상을 월급 160만 원으로 20시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택제의 장단점은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법도 개선해야 된 것도 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딥니다. 이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울 때마다 하나하나 찔끔찔끔 주고,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물이 내려서 강물이 모이고 바다가 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때를 모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5년 12월 30일 날 정년인데, 정년 전까지 정말 통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들어가서 계속 다녔으면 아마 지금 경무관 됐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간 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법이 잘못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자기 친구 후배들이 시간 선택제 공부한다면 좋아 들어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릴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제재. 이 8년 이상 하면서 인사신처 행안부 문의 수없이 했어요. 공무원들 답변 똑같습니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알아서 우리는 법률대로만 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법률이 대통령 한마디로 야 국회의원들 많고 이거 통과시켜, 한 달 내내 될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 자녀 50명이 시선제를 근무한다면 바로 몇 달 내에 법이 개정될 거예요. 네. 정리 간결하게 요점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 예. 이 이제 3,600명 남은 이 시선제 우는 아이 젖주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아까 발제자분도 다 잘했습니다. 저는 이번 빨리 개정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질문에 이제 좀 답변을 말씀드리니까, 아까 인사혁 시처하고 행안부에 향후에 이제 이 방안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책협의체에서 사실 이게 전환 통합 안건이 상정돼 있거든요. 안건이 정책협의체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하나의 이 해결 방안의 하나의 공식적인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있는데 한번 그런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변을 한번 좀 김정민 팀장님. 예. 지금 정책협의체 안건이 상정돼 있거든요. 예.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건 아직 전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질문을 전환한다고 결정났을 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질문은 너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전환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 테이블을 아까 장우현 팀장님께서도 향후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부터 논의를 해나가야 될지 고민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고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 테이블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협의체에도 안건이 상정돼 있고 해서. 예. 어떤 방식으로 논의의 시발점,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협의체에서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의견들 주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오늘 논의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이게 성숙이 되려면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더디다라고 하셔서 정년까지 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이 제도가 도입될 때의 문제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일정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면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성급하게 사실 또 이게 진행이 되면 거기서 오는 또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디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착실하게 계속 소통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전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허건입니다. 예, 발제자와 또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노동자 우리 경기 인천본부장 유정은 본부장께서 33페이지에 발제 토론을 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듯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신분 불안 해소,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앞으로 경력 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무원 임용력 및 지방공무원 임용력 개정안을 17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대로 지금 해달라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두렵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니, 그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뭐냐면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뭐가 두렵죠? 지금 왜 시간이 왜 필요하죠? 3,500명이 2,000명 되고 2,000명이 1,000명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1,000명 되기를 바라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서는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좀 정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 하실 분 있으시면 저기 그 류하수 조합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청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올라온 류하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전일제도 기피하고 있는 예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장하는 세입이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되고 전일제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의지해서 숙제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초과 근무 지난달 55시간 했고요. 오늘도 겨우 올라왔습니다. 화소에 일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 선택제의 이제 본질을 보면은 이게 15시간에서 40시간이 이제 시간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전일제로 전환이 되는 부분인가? 절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승진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지난 연도에는 제가 금평을 꼴찌를 받았거든요. 기능직 전환되신 분들 예시가 이제 나올 텐데 그분들은 이제 사무관에 이제 진급이 좀 힘들죠. 평생 동안 가져가야 돼요. 저희는 승진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제 전환에 대한 전제는 막혀 있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소속의 장훈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저기 제목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관을 예를 들면 정원 통합을 해가지고 사람 한 명당 한 명으로 산정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현원은 사람마다 달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은 기관의 소속청이라도 누구는 0.5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누구는 0.875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 뭐냐면은 인사 운영권자가 운영함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에게 그것을 뭐 요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우리 누구나 다 원하면 35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공무원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10년 뒤 100년 뒤이다 하더라도 지금 저조차도 당장 내일 임용권자가 전일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로 근무시간 20시간 2명을 한 명에서 한 명으로 운영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내일부터 주 20시간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 가장으로서 겸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시간선택 일자리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겸직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일부 몇 개 빼고는 아예 해주지를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참석하신 인사혁신처 팀장님 장우영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의 경우에 사람 한 명당 한 명으로 그렇게 통합 정원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람 한 명당 35시간 0.87호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신다면
이런 토론이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에 전환형 공무원과 통합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게 뭐 10년 뒤든 100년 뒤든 간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그 기관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전일제 채용을 하니까 넌 내일부터 둘이 당신 35시간, B 당신 35시간 하다가 둘 다 20시간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다 이런 게 거의 그냥 불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시간 선택제 하러 오지 않았냐 하지만 이명령 2019년에 바뀌었거든요. 14년도에 임명한 사람이 이명령에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뭐 채용의 방식 뭐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저희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법에 의해서 각 공채 채용 방법 저 같은 경우 국가직 2호 경치로 들어왔거든요.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뭐 그 기능직이 뭐 전직 시험을 봤다는 것은 특례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에 의해서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비교 대상이라 과거의 사례로 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뭐 15에서 40시간 이거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1인당 0.875에 대한 주 35시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혹시 이제 그래도 마무리 해야 되는 시점인데 좀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주신 말씀들은 다 사실 요약해 보면 정현원 관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은. 그래서 뭐 정부 인사 운영이 다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제 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이제 그 정원 제한 안에서 이제 현원을 운영하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인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제도 시간 선택제 제도의 인사 운영상 저희 뭐 인사 담당자나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현원 관리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원과 현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또 중간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인사 뭐 자율성 부분이나 뭐 저희가 통제 가능한 범위나 아니면 또 정원 관련돼서는 또 행안부에서 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또 실링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겹치다 보니 또 기관에서 결국에 이제 정현원 관리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생기는 일종의 간극이다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사실 이런 자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그간에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 각 기관에서도 또 행안부 정원 관리하는 행안부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토론의 주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다뤄져서 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김정민 팀장님도 뭐 조금 마무리 발언 좀 주실 수 있는 부분 있나요? 발제자부터 사회자가 나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정부가 마지막 선을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다라는 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실상부한 시간 선택제만 돼도 문제의 많은 부분은 풀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범위를 제약하면 그게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시간제를 여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간 선택제가 되고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강성대 선생님 한번 마무리 발언. 강성대 혹시 마무리 발언 좀 해줄 수 있으시면?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2023년도 행안부 정책협의체가 세종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위원으로 공무원 연맹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세계 노조는 시간 선택제 제도에 대해서 40시간 확대, 일반직 전환, 그다음에 전환 공무원과의 통합 전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노조 세 군데 다 동일하게 시간 선택제 여러분들의 40시간 시간 선택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올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무리 발언도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분들께서 뭐 때문에 결정 권한의 위치에 계시지 않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또 한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나와주셔서 여러 말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토론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예, 이렇게 참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그 2023년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저희 단상에 나오셔서 사진 한번 이렇게 찍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